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조약이 맺어지고 나자 예상했던 대로 지금 후폭풍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이 이제는 불가피하다. 이제는 반드시 한국이 스스로가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 필요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한국으로 하여금 자체적인 핵무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경향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앨리슨 후커라고 하는 트럼프 백악관 시절에 NSC 국가안보실에서 거기서 선임 보좌관을 역할을 했던 이 앨리슨 후커라고 하는 여성의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앨리슨 후커는 일찍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났던 싱가포르,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 이런 모든 영역에서 직접 그 회담을 참여하고 그 회담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한미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워싱턴 선언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대신에 뭐냐?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괌 등에 혹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의 핵 자산을 한국 영역으로 자주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확장 억제 강화가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B-61, 61이라고 하는 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북으로 하여금 핵의 확장 억제를 시킨다는 것이 핵심 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했던 이 앨리슨 후커라는 이 여성입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선임 보좌관이 금년 초에도 중앙일보랑 만나서 특히 지난 1월 말경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중앙일보와 또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기조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앨리슨 후커라고 하는 그 전 선임 보좌관이 미국의 워싱턴 시간으로 6월 지금 18일인가요? 19일 거기서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서 확실하게 한국을 자체적인 핵 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더 빠르게 자체적인 핵 무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답은 이제 정치적인 표현이죠. 무엇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뭐뭐를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로저 워커 의원도 푸틴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나쁜 뉴스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전진 배치, 그리고 한국 등과 같은 동맹국들과 핵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로저 워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있는 공화당 측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한 얘기는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 부담을 공유하는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 그들도 나서서 핵 부담 공유에 참여할 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한국, 일본, 호주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또 논의를 또 시작하려고 하죠. 이런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권 일부에서 지금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7월 달이 되면은 일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회 포럼이 발족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 얘기는 유사시에 언제든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춘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핵무장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즉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지금 많은 양의 플루토늄이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현무 5, 현무 4, 현무 3 등 중장거리 미사일들이 이미 완벽하게 성공을 해서 지금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무 5인 경우에는 탄두 중량만 9톤, 그리고 전체 무게가 지금 30톤이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현무 5, 현무 5 탄두에다가 핵무기를 장착시키게 되면요,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ICBM으로 변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한민국 스스로가 핵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이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는 원자력 협정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론에서 막 지금 거의 호들갑을 떠듯이 지금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뿌리면 그 파닥거리는 그런 느낌 드는 이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성급한 판단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류애적인 차원에서도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인명을 죽이고 병신을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무기가 고도로 발달하고 또 대량 살상이 가능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이런 살상 무기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기들을 활용을 해서 인접 국가를 갖다가 쳐부수고 무찌르고 들어가서 영토를 빼앗으면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희열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어깨동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보기 좋은 장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평양 방문으로 인해서 러시아, 북한 간의 어떤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그리고 거의 너무 즉흥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직은 좀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반응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이들도 북한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왜 핵 무기를 가져야만 되고 이런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황장엽 선생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만든 분이었지만 그 주체사상의 핵심인 황장엽 씨도 한국으로 망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공산당들, 특히나 북한 지역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저 김씨 왕조의 세습 독재 정권은요, 대한민국이 절대적인 무력을 갖고 있으면 까불지 못합니다. 즉 대한민국에게 반항하고 저항했다가는 얻어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생길 때만 비로소 대화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북한 지역을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저 애들은요, 비유컨대 승량이 1때보다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까불면은 이 몽둥이로 너네들의 머리통부터 발끝까지 자근자근 다져서 아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이런 공포를 심어줘야만 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 회담 직후에 거의 진짜 뭐 이 소금 뿌린 미꾸라지들처럼 이런 반응을 할 게 아니라요, 점잖게 그리고 신중하고 그리고 물밑에서 조용하게 움직여서 우리의 신뢰를 찾아야 됩니다. 즉 이미 완성된 대한민국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통해서 뭐만 하면 되죠? 탄두에 인공위성 대신에 폭탄, 즉 핵폭탄만 갈아 끼우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게 핵 무장을 우리는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패권 전쟁이요, 미국이 뒤로 빠지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군비 경쟁으로 이게 전환이 됩니다. 즉 한국과 중국 간의 이 군비 경쟁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대한민국은 보다 양질의 하이 퀄러티의 무기를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한민국 육해 공군 해병에 납품하는 단가가 저렴하게 단가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당 뭐 1,000억 하던 게 대당 500억, 4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대포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첨단 무기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되면요, 현재 지금 경제가 도말돼서 내파되면서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 과거 1990년도에 소련이 미국과 그 우주 전쟁 경쟁을 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져서 멸망하듯이 중국 공산당 역시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존 티토가 지도를 재미나게 그렸던 것처럼 코리아, C-O-R-E-A, 이 코리아가 어떻게 되죠? 연해주부터 시작해서 동북 삼성 지역, 만주 벌판까지, 그리고 황해안과 연접해 있는 하북성, 강소성, 절강성, 안위성, 광동성에 이르기까지, 해남도 앞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중국의 해안가를 코리아가 석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꿈같은 얘기라고 미친 소리라고 얘기하실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면은요, 그 같은 일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청나라가 한족입니까? 아니었죠. 그럼 중국의 명나라 주원장이도 역시 저 이북에 살고 있었던 여진족의 그 일파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대제국을 건설했던 원나라, 그건 어디입니까? 몽고예요. 몽고족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북송 시절까지, 한나라 때부터 해서 전한 후한으로 나눠지는 그 한나라 때부터 해서 그저 북송 시절까지가 한족들의 나라라고 해야지, 나머진 다 이민족들을 지배했던 중국의 왕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즉각적인 핵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외국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훌꾼 흥분해갖고 같이 또 막 있는 대로 내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핵무장만 달성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러시아도 다독거릴 필요가 있어요. 금년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정한 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람이 죽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는 게 트럼프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일리걸
크리미널, 일리갈 이미그레이션이 아니고 일리갈 크리미널입니다. 즉 불법적인 범죄인들의 이런 불법 월경 문제를 바로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국경을 막아버리고, 물론 지금까지 1,0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불법 범죄인들이 지금 미국 땅에 들어와 있죠. 지금 뭐 어떤 주에서는 그들에게 자동차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부여를 해주고, 그것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이번 11월 5일에 투표에서 민주당 바이든을 찍게끔 하려는 그와 같은 좋지 못한 계략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은요,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분명히 화해의 제스처가 나오죠. 그리고 러시아나 슬라브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 평화 원칙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처럼 즉각적인 무슨 우크라이나에 인명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겠다. 이거는요, 유치원 애들 수준도 안 되는 아주 말초적인 어리석은 반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오판하지 말아야 될 텐데, 뭐 불끈 승질 난다 그래갖고, 야! 뭐 우리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1950년도 발생했던 6.25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편입돼 있었고, 소련의 그 군비, 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던 나라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공화국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하고 좀 친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듯 하겠다? 이거는요, 정말로 하수 중에 하수들의 대책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200몇십 개 물건을 갖다가 제재 품목에 더 증가시켜서 총 1,402개 품목을 갖다가 대러 수출 규제 품목을 놓겠다는데, 이것 또한 현명한 짓이 아니에요. 왜들 이렇게 참 한심한 결정을 하나 모르겠는데요. 그 국제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판단함이 있어갖고 일국의 무슨 장관 하나가, 뭐 대통령 하나가 그 뭐 성질 좀 난다 그래갖고 웃거리고 불쑥불쑥 화를 내듯이 하잖아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병신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게 대통령실과 그 안에 있는 국가안보실, 그 다음에 외교부나 국정원, 통일부 이런 데가 하는데, 물론 국방부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과 같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성명 발표하는 건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에요. 즉 러시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하면서 러시아를 우리가 데리고 놀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담대해져야 되겠지. 그리고 도량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러시아로 하여금, 어이, 자네들 말이야, 북한하고 이번에 무슨 동맹 관계 이런 걸 맺었는데 우리하고도 동맹 그 이상의 관계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에다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지해 줄 것이 많네. 특히나 자네들이 필요하는 가스, LNG를 운반할 수 있는 LNG선, 그것도 쇄빙 기능이 달린, 그러면 LNG 운반 쇄빙선이 있는데 그것을 건강하게, 확실하게, 튼튼하게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은가. 그럼 우리하고 서로 협조해서 북극해 연안도 개발을 하고 또 천연가스 개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서 자네들도 좋고 우리도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푸틴의 등을 두들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한 도량이 있어야 되겠죠. 즉 연기자, 배우로 얘기한다면 카말레온과 같이 변신하는 연기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하고 좀 가까워졌다 그래갖고 이렇게나 정말로 즉흥적이고 직물적으로 정말로 입에서 젖비린내가 풀풀 나는 정도 수준으로 반응을 한다라면, 소련 시절 KGB에서부터 훈련을 해온 공작관 출신의 블라디미르 푸틴 공작관이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 정보부에서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실습을 많이 했었는지 몰라도요, 연기력이 탁월합니다. 연기력이 정말 탁월해요. 그리고
처신하는 거 볼 때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 그쪽 국민들 입장에 볼 때는 훌륭한 국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가 정물적인 반응을 보일 때 아마도 푸틴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어요? 야, 대한민국 애들 정말 놀고 있구나. 정말 미꾸라지들처럼 반응을 하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볼까? 이렇게 하겠죠.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러시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체 국가의 GDP가 우리 대한민국이나 러시아의 총 GDP가 비슷한 규모다 그래서 곧 달러로 표시된 GDP 액수가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랑 러시아랑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판단과 결정입니다. 러시아야말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자급자족할 수 있죠?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 우리처럼 가스나 석유를 수입해다 써야 되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우라늄도 우리는 또 수입을 해서 쓰죠. 자, 이런 우리 입장에서 그런 모든 지하 자원을 풍부히 갖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스스로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있는 러시아랑 맞먹을 수 있겠다. 이거보다는 넓은 시장,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땅은 우리보다 뭐 한 50여 배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우리 한국 제품을 좀 갖다 좀 써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친근하게 지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걸 대비해서 빨리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가야 되겠죠. 누가 가야 될까요? 누군가는 가야 되겠죠.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내는 게 가장 좋겠죠. 실질적인 대통령이시니까. 아니면은 이명박 근데 너무 좀 가벼워서, 너무 좀 좁쌀스러워서 이명박 보내는 것보다야 박근혜 대통령님을 특사로 보내는 게 아마 가장 확실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아주 큰 틀에서 외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앞으로 큰 떡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좁쌀 영감처럼 처신을 하면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절반까지 우리가 앞으로 장악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은, 자, 사람이 말이에요, 대인의 도량을 보여주고 넉넉함과 관대함을 보여줬을 때 국가 간의 거래도 보다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나 한 사람이 욱한다 그래갖고 그 옆에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공동으로 떼창을 하면서 욱욱욱 하고 있으면요, 누가 그걸 갖다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따먹어야 될 전 세계 방위산업의 규모가요, 대략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전체가 4천조 원이라고 했을 때 한 50%, 절반가량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나 구상유치, 입에서 젖비내 나는 애들의 행태를 해서야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지금 언론에서도 이리저리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너무 즉흥적인, 진짜 딱 맞는 표현이 소금 뿌린 미꾸라지들 그 파닥거리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찔렸어요. 아파. 피도 나. 그러나 어금니 꽉 깨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으셨어 하면서 LNG 쇄빙 운반선 거래를 갖다 트는 이런 담대함, 내지는 자원 개발을 위해서 오히려 러시아의 등을 두들겨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량과 도량을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야 됩니다. 과거 조선 말에 그 아관 파천했던 고종처럼 또 민비처럼 그냥 기회만 생기면 내 개인의 일심만을 위해서 프랑스 영사관으로 도망갈까, 아니면 영국 영사관으로 갈까, 아니면 러시아로 갈까, 이런 식의 그 도망갈 궁리만 했던 비겁한 고종 민비의 모습이 오늘날에 다시금 이 땅에서 재현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는
과거 고종이나 민비 같은 그런 커플은요,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갖다 우리는 옹호해야 될까요? 정반대로 하면 되겠죠. 누구처럼? 이승만처럼 전 세계에 변화되는 국제 동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눈과 분별력,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물론 그 같이 살고 있는 부인도 프란체스카 여사처럼 덕이 있고 품위가 있고 돈이나 물질을 밝히지 않고 검소하면서 전략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어야 되겠죠. 또 다른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유경수 여사님이십니다. 자, 부군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나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근대화 산업화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정말 독일 가서 에르하르트 독일 총리를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뽑아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을 지금 정말 무슨 토끼 새끼 수준도 안 되는 저런 애들이 뭐 당대표 한다 어쩐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앞으로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진짜 자유우파 진영에서의 민족의 국가의 지도자를 선발해서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게끔 옹립하고 추대해서 진짜 품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역량도 지금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의 특징을 가질 수 없다라면 그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여성들을 국가의 영분이라고 봤을 때 현재의 영부인, 이 직전의 영부인들 다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나라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같이 살고 있는 여성의 수준이 국가를 대표할 만한 영부인의 품격과 수준과 덕을 쌓은 여성과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은 그 생각 못 할 거예요. 자기 부인의 수준이 얼만큼 수준이 된다는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광분하고 있지. 그렇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러북 간의 무슨 군사 동맹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속단들 하지 말고요. 중요한 거는 실리를 챙기는 겁니다. 지금은 앨리슨 후커가 얘기하듯이 우리 자체가 핵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는 조용하게 핵무장을 달성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트럼프를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님 같이 외교 매너가 좋고 외국어도 잘 되시는 전직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신다든지 해서 러시아를 다독거리면서 같이 우리 편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러한 담대함과 도량 있는 국가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점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